그 2011년에 그 유명한 아름다운 양보 단일화. 네. 그 이후에 따로 만나신 게, 그러니까 독대를 하신 거는 몇 차례 있습니까? 뭐 여러 차례 만났죠. 만나는 것은. 네. 예. 예. 두 분이 따로 만나시거나 뭐 공간으로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거나 뭐 그러죠.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또 뭐 행사장에도 만나고. 네. 예, 많이 그랬죠.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신 게 없습니까?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. 네.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큽니다. 뭐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새벽부터 네.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들은 뭐 이 시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만남도 저는 뭐 적지 않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제가 안철수 의원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. 네.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. 네, 제가 못 뵀어요. 못 보셨어요? 네. 그럼 한번 보시죠. 지금 준비됐나요? 네. 네,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? 박원순 시장이 이제 2년 반 정도 시정을 하셨는데, 네. 그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? 지금 부채 문제도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어떤 분야로 이제 특히 뭐 SOC 사업 중심으로 해왔던 서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다만, 뭐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무리 없이 잘 끌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. 그러면 그 박원순 시장께서 본인은 2년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이제 좀 더 의욕적으로 좀 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더 한번 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나오셔서 또 좋은 후보이실 수 있지만 안철수 신당에서도 또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? 처음 이제 당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당에서 최선의 후보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선택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. 양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양보를 받을 차례 아닌가요?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아닙니다.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. 제가 양보를 받은 차례인가요는 한 적이 있습니다. 상대방의 그 질문에 대해서.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와 인가요는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양보를 받을 차례인가요라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역질문을 한 건데요. 양보를 받은 차례 아닌가요는 그건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양보받을 차례가 아닌가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. 네,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은 시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. 시장님께서 자랑하시는 부채 규모 3조 원 줄인 거,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네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당을 만드는 입장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. 이런 말씀이신데, 우리 시장님 솔직히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게 좋죠? 마음속으로야 그거야 좋죠. 예.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안 의원님도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정당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뭐 또 저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거잖아요. 뭐 저도 사실은 정치를 오래전에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또 안 의원님도 뭔가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분이시잖아요. 그렇게 보면 사실 새로운 정치라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서로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래서 뭐 지금 서로 당이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
이게 결국은 비록 서로 이렇게 다른 배를 타고 있지만 저는 큰 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. 뭐 그 방법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길은 서로 다르지만 나중에 결국 함께 다다르는 목적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, 정말 기존의 정치에 염증을 가진 그런 국민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실현하고 있고 또 여의도 정치에서 우리 안 의원님이 그런 걸 실현하고 있으니까 네.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. 그 대신 이제 뭐 잘 되시도록 저도 네. 응원 드립니다. 큰 바다라고 말씀하신 그 큰 바다가 어떤 바다를 말씀하십니까? 아니, 대권을 향한 큰 바다입니까? 아니면 지방선거의 큰 바다입니까? 아니, 근데 우리 대정치의 큰 바다입니까? 요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외국에 특히 이 독일의 정치를 많이 연구하고들 계시잖아요. 뭐 그렇죠. 심지어는 독일 네.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김두관 기자도 아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아니, 아직 뭐 계신 것 손학규 같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네. 그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요, 가장 사실 경쟁이 심한 본인은 이제 기민당이잖아요. 그렇죠. 3인당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총리라고 계시고 그 전에 그 바이체크 대통령 그분은 제가 독일에서 한번 뵌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이분도 10년을 대통령을 했는데요. 네. 한 번은 기민당에서 물론 강력히 밀었지만 두 번째 하실 때는요. 그 3인당 반대 정당에서 또 굉장히 지지를 해서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. 말하자면 지나치게 자기 당파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 또 뭐 이런 나라를 또 어떤 도시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때로는 협력도 하고 뭐 그러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래서 그때 네. 안철수 의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. 내가 양보할 차례가 받을 차례가 아닌가 네. 이렇게 됐는데 저랑 인터뷰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좀 전에 제가 질문에 제가 받을 차례인가요? 라고 했다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이 바라는 거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양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. 제 개인 겁니까? 예. 제가 뭐 양보 마음대로 하고 이럴 일은 아니죠.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양보라는 말 자체는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네. 저는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인 또는 어떤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꿈과 바램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시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네. 정치인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말씀은 이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 후보를 내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뭔가 한 길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? 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네. 뭐 원한다고 되는 자리며 네. 또 안 원한다고 안 되는 자리도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 시장 되기 전에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. 뭐 그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뭐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. 예. 또 새누리당에서도 저보고 이 정책위 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해달라고. 그게 언제쯤이죠? 그게 그때 아마 김문수 지금 경기도 예, 시사께서 예. 정책위 의장 할 때인 것 같아요. 2번이나 오셔서 저보고 그 자리 요청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봉사하면서 끝까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죠. 그런데 뭐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서울시장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직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하세요? 행정가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이미 2년이나 서울시장을 했는데 이제는 정치인이고 네. 행정가죠. 그런데 네.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. 이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의도 정치,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뭐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당수라든지 이런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
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챙기고 네. 민생을 챙기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행정가가 99%다. 네.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막 정치인으로 대접을 하고 계시는데요. 네. 실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그런 아픔을 또 시민들의 바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뭐 거의 주된 일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고민하시는 것도 다 그 출발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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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민의 뜻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? 혹시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혹시 안철수 신당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. 네. 그래서 그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네. 후보를 네. 아니 지금 현재 할 생각도 있으십니까? 이렇게 발 아래 떨어진 현안도 너무나 많습니다. 네, 네. 고민할 게 많은데 미래의 끝까지 뭐 고민할 필요는 없죠.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뭐 하루하루 네. 달라지고 생물 같은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걸 제가 구태여 예측하고 그게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그런 거는 저는 적절치 않고요. 그래서 네. 저는 딱 결심을 했습니다. 중심을 잡고 시장으로서 현안은 열심히 챙기고 네. 그래서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겠다. 그래서 정말 그 시민들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시정을 열심히 하겠다. 사실은 시정 열심히 하시는 게 일종의 선거운동 아닙니까? 현역 시장으로서는 맞습니다. 현역 프리미엄 비슷한 게 네. 있는 거죠, 사실. 그럼요. 저도 네. 시민들이 제가 어줍지 않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네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정에 올인하고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듣고 해결하고 이런 모습이 시장으로서의 본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.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민심이 천심이다. 이런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. 민심이 네. 천심이다.